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XRP 일봉 차트입니다. 그제 저녁이었죠. 그제 저녁 약간 상승을 했죠. 업비트 기준 528원까지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7일선과 21선, 51선, 121선을 같이 물고 있다. 그리고 지금 캔들은 241선과 121선 사이에 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약조정 중이죠. 약조정 중이라면 상승 여력이 충분히 이 공간이 있다. 여기까지는 하나로 약 700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361선은 900원선까지 어쩌면 얘를 뚫는다면 상승할 수도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게 되면 지지 라인은 얘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뭐 대충 이 정도 되겠죠. 480원, 485원 선 정도까지는 충분히 조정 받을 수 있다. 490원 정도에서 지지받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승 여력은 700원, 900원까지 열려있다. 자, XRP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어제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더리움을 바라보는 게리 겐슬러의 또 다른 시각, 또 다른 관점. 겐슬러는 어쨌든 모든 코인들이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고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킹, 즉 이자를 통해서 지급받는 이더리움도 그 구조 자체가 미증권법 하위 테스트에 딱 맞아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킹을 받는 그 자체가 증권으로 분류할 만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 이더리움 가격은 압박을 받고 있고 또 어떤 시나리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겠죠. 어쨌든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의 역사적 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지만 가격은 상승하고 있지 않다.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한다면 이더리움의 코딩을 그대로 베껴서 사용을 했던 엄청나게 많은 알트코인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게리 겐슬러는 투자자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토큰을 스테이킹해야 하는 토큰은 유가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이 증권법에 따른 자산의 공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아주 적합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암호화 자산을 스테이킹하는 것은 충분히 네트워크 참여에 기여하기 때문에 자산의 일부를 아니면 자산의 전부를 그 프로토콜 안에 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블록 검증 방식은 작업 증명 블록체인으로 체결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분 증명 블록체인에 구별되는 기능이다. 어쨌든 지금 암호화폐로 분류가 돼서 CFTC 상품거래위원회에서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는 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뿐이었다. 그리고 게리 겐슬러는 주구장창 이야기했었지만 유일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뿐이다 라는 주장을 했었죠. 자, 그렇다면 SEC 윌리엄 힙만이 주장을 했던, 그때는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 방식이었지만 이더리움은 암호화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의 의견과는 반대되는 의견이지만 지분 증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충분히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게리 겐슬러는 다시 한번 또 비트코인이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SEC의 규제 정책에서 면제됐다는 점을 반복을 했고, 이더리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이 산 넘으면 저 산이 보이고 저 산 넘으면 바다가 보이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렇게 무난하게 가는 게 없을까요? 자, 과연 이더리움을 건들 수 있는 게리 겐슬러의 용맹함이 있을까요? 엄청난 이해관계, 이해상충, 이해충돌이 생기는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어쨌든 빨리 XRP 리플은 탈출해야 됩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미국 입장이죠. 바이든 행정부의 크립토 프레임워크가 나왔는데 약간 부정적이에요. 약간 부정적. 제가 요거를 살짝 보니까 디테일한 내용은 없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규제 프레임워크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 정도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가 됐고,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특정 코인의 호재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은 전 세계적 규제,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던져버릴 것인가. 그런데 분위기상으로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NFT가 활성화되는 거 보면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은 지금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그 기술력들을 사용하고자 여러 국가에서 준비를 하고 있죠. 어쨌든 맥켈리 공화당 원내대표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 미국 성장과 경쟁력의 미래에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미 정부는 위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명확한 규칙을 통해서
블록체인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금융시장에 접목을 시키고 지불 시스템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소비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CBDC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혹은 민간 부문 지불 솔루션이 더 나은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적절하게 아직 식별하지 못했다. 제가 영상에서 두어 번 정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얼마 전에 나왔던 미국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리플 참여 그 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미국 CBDC는 분명히 암호화폐에서 선택을 할 겁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에요. 거버넌스적 형태로 CBDC가 나올 건데, 이 거버넌스적 시스템은 어쨌든 정부, 비정부 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 이 세 곳의 합작품으로 미국 디지털 달러 즉 CBDC가 출현할 겁니다. 그게 이제 XRP 리플이라는 거죠. 그리고 딱 나와버린 게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의 리플 참여, 그리고 맥켄리 공화당 원내대표의 발언. 바이든 정부 CBDC가 나은 건지 민간 기업에서 더 나은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지 적절하게 판단하라는 그의 발언, 약간 의미심장하죠. 결론적으로 맥켄리 공화당 원내대표는 의회의 명확한 도로 규칙 없이 시행에 의한 규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의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미 의회가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번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초당적이고 양원적인 방식으로 계속 참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그의 발언이고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그냥 맞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미래는 전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굉장히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에 가려진 블록체인 기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지금 이해하고 사용을 하고 놀라고 있다는 거, 결국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 어떤 호재도 필요 없다. 어쨌든 규제 프레임워크가 완성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호재를 호재로 볼 수 있고 악재를 악재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약식 판결에 대한 9월 19일 데이터가 약간 빨리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노출이 됐고 별다른 내용은 없었다. 지금까지 SEC가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꼬장을 부렸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열을 했고, 리플 측은 SEC의 그런 행동이 잘못됐다. 파도, 하위 테스트, 미증권법에 준하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빠른 판결을 기대한다, 고대한다. 뭐 전체적인 내용은 이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보고서가 노출이 됐고 SEC가 뭐 사건을 180도 바꿔버리는 그런 이벤트도 없었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플 소송을 빨리 끝내주라는 선처를 이야기를 했고, 자, 이런 데이터들이 접수가 되고 브래드 갈량 하우스가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SEC의 서류는 SEC가 법을 적용하는 데 관심이 없다. 무조건 지연 전술이다. 우기고 있다. 그들의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그래 보일 수밖에 없다. 별다른 데이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는 거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회가 부여한 그들의 권한을 넘어서 그들의 관할권을 확장하는 데만 온통 정신이 팔려있다. 그들의 권력만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근거 없이, 타당성 없이 그들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그들 거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암호화폐 판을 그들의 손 아귀에 넣어서 모든 것들을 그들 뜻대로 하고 싶어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글에 대한 댓글로 리플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디토리는, 이분 굉장히 좀 직언을 잘하죠. 쓴소리를 잘하죠. 잘 찍죠. 잘 매기고, 그죠? 이분은 2년의 소송 끝에 SEC는 투자 규약을 식별할 수 없었다. 그 어떤 행위도 하지 못했다. 파고 팠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무의미한 소송이었다. 대부분의 하위 테스트의 한 부분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그냥 소음일 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들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누구의 손을 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건 뭐 암호화폐 투자자뿐만 아니라 미 정부 기관들도 마찬가지죠. XRP 대 SEC 점점 축이
기울고 있다죠. 좀만 더 기다려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소송은 하루아침에 그냥 끝나버릴 수 있다. 그리고 SEC는 그래야만 한다. 더 이상 버티다가는 오기를 부리다가는 SEC가 해야 되는 주 업무에 대한 신뢰도도 하락할 수 있다. 10월 전에 저는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가 10월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깔끔하게 스타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또한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런데 요새 잘 맞춰요 제가. 그리고 참 재밌는 글이 있어서 같이 넣어봤는데 이더리움의 지분 증명 방식으로의 전환, 그 기사를 보고 브래드 갈령 하우스가 한마디 합니다.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놀라운 기술 위협입니다. 이더리움 커뮤니티 병합을 축하합니다 라는 브래드 갈령 하우스의 트위터의 글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텔리는 지금 XRP를 찍고 있었는데 마음이 넓은, 이마도 넓은 이 브래드 갈령 하우스는 어쨌든 이더리움을 옹호하는, 이더리움을 축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거, 참 이런 거 중요해요. 이 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브래드 갈령 하우스를 다시 봤겠죠. 그렇죠. 이번 한 주도 워낙 최고를 열심히 하시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